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5천 년 전에 그 공자 밑에 있는 제자분들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바뀌고 있는데 5천 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그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각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경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활황이 되고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못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시적인 경제 상황을 꼭 체크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꾸준하게 지금 몇 년째 경기 침체 얘기를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 지표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 좋아요. 경제 성장 지표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아무리 봐도 미국이 어떤 뭐 경기 침체라든가 갈 것 같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지표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로 갔었을 때 그럼 그때는 지표가 미리 다 보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갈 것 같지 않았었어요. 절대로 이긴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엔 갔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자 하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 회사들이 미래 경제 상황을 체크해서 예견을 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특별한 그거 없이 경기가 잘 넘어가 준다면은 어쩌면은 제 생각과 달리 경기 침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늘 불안하게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 침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 올 거야 했다 오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늘 저는 안전한 투자,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상 살려고 하면은 급이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도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저렴한 거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 100명, 100명을 붙잡고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까? 적당합니까? 쌉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다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아파트 가격을 유지시켜 줄 만한 그만한 힘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한 번쯤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못 팔고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 손실이 올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차익 실현이 어려운 만큼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컨설턴트가 돼야 되느냐. 내 자산을 잘 지켜내는 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산을 무조건 많이 불리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질 않아요. 저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차곡차곡 벌려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저 역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보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커지면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위험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꼭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총을 봤을 때 이 시장, 세계 경제에 굉장한 어떤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경기 침체가 안 되면 좋죠. 근데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다. 분위기에 따라서 절대로 이거 안 꺾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영원한 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꺾이고 때가 되면 오르는 법이에요. 우리는 늘 이걸 매주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핵심적인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역전쟁이라는 걸 봅니다. 이 무역전쟁은 전 세계를 반토막으로 나누죠. 세계를 반으로 나누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체제처럼 경제가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안에서 자기가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2등, 3등을 배척해 나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필요한 나라들은 미국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높아지고 있죠.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계속해서 일자리가 풍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경제가 무조건 활황이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활황이 되는데 물가가 잡혀야 좋은 것이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활황은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지 경기 지표만 가지고 좋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죠. 미국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부의 어떤 그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서 어떤 중국산 전기세를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오는 자동차를 미국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렴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은 그 안에서 높은 인건비를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는 이런 저렴한 차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판매가 자체가 높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지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자, 미국은 미국 자체 자기 내 안에서만 생산하고 소비하고 해서 되겠느냐. 세계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11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럼 금리가 높다 하는 미국 소비 시장에 또 한 충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내려와야 서민들이 좀 살거든요. 그다음에 허리케인으로 쳤다. 이게 기후죠. 기후. 이 기후가 엄청난 예산을 그쪽으로 쏟아부게 하죠.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것 또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됐다. 이거는 무역이 아니라 무력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이 되면은 비용이 계속해서 급증하죠. 물론 나중에 어떤 이권을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은 부담스럽죠. 바이든 정부에서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트럼프가 될지 또는 해리슨이 될지는 몰라도 누가 되든 미국 정부는 자금적인 어떤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보면 경기 침체, 주택시장 침체, 중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좋지 않은, 그렇죠?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없죠. 중국 자체가 자기가 죽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경제 교류가 점점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세금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역시 힘들어지겠죠. 경기가.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주택금리도 인하하고 뭐 이렇게 국경했는데도 국경절에서도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를 하지 않더라. 30년 전 일본을 자꾸 닮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한국의 부동산 보면은 30년 전 일본 버블이 끼었을 때 그런 부동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다. 자꾸 보이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일본도 그때 당시에 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흐름은 아이 괜찮아 우리는 뭘 이렇게 갖고 괜찮아. 앞으로 사두기만 사두면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랬었죠. 그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죠. 어느 누가 그렇게 되지만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 예산을 38조 원을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홍콩 증시가 불안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가 9%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 전쟁이 산업 생산보다 더 많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팔로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마음 놓고 팔지를 못하잖아요.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계속해서 아마 이 무역 전쟁은 심화될 거고 중국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 한마디로 해서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이미 어렵다. 유럽도 이미 답이 안 나올 만큼 어렵고 중국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B2, 영끌, 2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반토막 났답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요. 저도 지금껏 느끼지 못한 상황들을 요즘 보면 좀 겁이 나요. 뭐냐면은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군데군데 상가들이 엄청난 공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상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이 영업도 영업이지만 대출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자생력이 잃어간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도 사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걸 이끌지 못한다면 부동산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계 여윳돈이 36조나 지금 줄었고 자금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157만 명이 회생불능 상태라고 하네요. 적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혹자는 그럽니다. 왜 자꾸 불안하고 앞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여러분이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 적어도 제 방송을 보고 운용을 해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잘 돼야죠. 네. 한계 가구죠. 한계 가구조가 뭐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런 가구주가 275만 명이라. 가구주입니다. 가구주. 275만 명. 엄청납니다. 서울은 상승세가 서울 아파트 꺾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는 반토막이라 했는데 반토막이 아니고 7월 달에 8,800건이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1,900건이 잡혔어요. 이거는 거의 한 70% 이상 80% 가까이 줄었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죠. 더 줄 것 같아요. 10월 달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노도강은 수천만 원 하락인데 이 말 나오면 철렁하죠. 왜? 노도강 중심으로 영끌들이 투자했잖아요. 아파트가 여기 영끌들이 투자를 해서 가격을 밀어주니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 가서 전체적으로 밀어 올렸는데 여기가 이 밑에가 아파트 가격이 주저앉으면 전체가 주저앉는 거는 시간 문제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걸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해왔던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강남도 입질만 하는 거지 쉽게 지금 안 붙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금 보면은 한국 평균 나이가 45세, 일본은 49세. 야, 점점 고령화가 심해져 가면은 우리 주택시장에 절대로 좋은 현상이 없겠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내 자산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눈앞에서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서 미래에 내가 노후까지 잘 연결해 갈 거냐. 누구나 다 100억, 200억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차곡차곡 가다가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은 제가 겪어본 한국 부동산은 차곡차곡 욕심 부리지 않고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매주 세미나를 합니다. 예약하시고 저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약 한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무료 세미나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